오늘은 우리 이제 기술 경영 쪽에서 제일 하드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은 우리 기술 뭐라고 할까요? R&D 관리 또는 프로젝트 관리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실제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 개발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긴 과정이잖아요. 제일 긴 과정이고 또 그거는 각 사업자별로 또는 기술별로 특화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각각의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기술 경영과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그럼 이 R&D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장 또 중요한 전통적으로 중요한 기술 경영에서의 중요한 토픽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기술 개발 관리,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 신범수 박사 과정이 기술 여기 지금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했는데 기술 R&D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우리 신범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범수라고 합니다. 기술경영 협동과정 2학기 박사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직장은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이 정확하게 핏하게 제 전공은 아니라서 저도 배우는 입장인데 최대한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술 경영 중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할 거고, 저는 기술 개발 중에 사실 처음에는 NPD라고 New Product Development 쪽으로 집중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술 개발이 기업이랑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한 NPD가 상업화되려면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 개발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떤 포인트들이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신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의적인 신제품은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보통 하시죠. 예, 그럴 거라 생각될 것입니다. 일단 창의적인 신제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개발비 측면에서는 많은 개발비가 투여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형성된 시장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사의 수많은 히트작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신기술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이건 경제학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가격균형 이론인데, 물론 이게 현실이랑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너무나도 무용화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즉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균형점의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기존에 이루어졌던 가격의 균형점을 기술 개발이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위 기업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1위 기업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후발 기업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기술 개발 후에 어떤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결국 살아남는가? 근데 여기 제가 살아남는다는 이유를 왜 하냐면, 신기술 자체가, 기술 자체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상업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또 수많은 학교와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을 테고 신기술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람들한테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화를 통해서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창출돼서
그게 다시 R&D로 피드백돼서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즉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시장의 선택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미리 예측해서 개발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기술에서 또 신기술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기존의 형성된 시장을 흔들 수 있거나 혹은 나아가서 그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듦으로써 어떤 나만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했던 그 개인 과제 중에서 신기술의 일미 중에 실패 사례를 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부분은 신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던 거고, 이거는 뭐든지 좋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LG에서 3D 스마트폰을 그 고가의 R&D 비용을 투자해서 시장을 실패했으나 너무나 좋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읽지 못해서 결국 그 시장에서 도태된 개발비를 날리는 실패 사례입니다. 이렇듯 신기술 개발은 좋은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실패했을 경우에 투자된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이유로 그 기업들은 그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R&D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R&D 지출의 비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일수록 R&D에 투자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본 장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3,000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화돼서 상용화되는 그 아이디어는 1개 정도 있다는 듯, 즉 3,000분의 1 정도 확률로 그 R&D가 성공해서 결국 상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생명 주기와 신제품이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모든 제품의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숙기, 뭐 성장기 이런 주기가 있는데, 이런 주기가 짧을수록 기업은 신제품을 빨리빨리 도출해야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메인에 따라 그 생명 주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별 그리고 신제품 수익 비율은 흔히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신제품 수익이 높으며 신제품을 통해서 매출 비용이 향상된다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NPD를 먼저 얘기해 버렸는데, 여기 본 강의에서 계속 얘기하는 New Product은 소비자가 새로운 것이라는 느끼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NPD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D를 하는 과정이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시퀀셜 하냐 아니면 패러럴 하냐 그런 방면으로 접근했을 때, 시퀀셜한 방법은 위의 방법이 있고 패러럴한 방법은 아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위의 방법이나 아래 방법이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아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는 시간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컨셉이랑 프로덕트 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프로세스 디자인 같은 공정들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 시간 단축이 가능한데, 하지만 이렇게 가능하려면 조직 규모가 커서는 안 됩니다. 조직 규모가 작아야 되고, 조직 내에서 충분히 조직적으로 유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제가 됐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퀀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시간이 길지만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은 너무나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될 때, 그리고 개발 투자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항공우주라든지 원자기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차라리 페어한 방법보다 시퀀셜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MPD 스텝은 지금 표와 같이 5개의 방법으로 보통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컨셉 디벨롭먼트, 그 다음 프로덕트 디자인, 그 다음에 테스트 발리데이션, 그 다음에 프로덕션, 마켓 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을 때 이 차를
기계가 운전할 수 있게끔 혹은 센서를 달아서 어떤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생각을 컨셉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차가 신제품이 적용될 환경을 디자인하고 이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켓에 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NPD 스텝이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모든 신제품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약간 좀 수업이랑 관련되지만 약간 다른 얘기인데 뇌 질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대개 두뇌를 절단해서 후유증이 큰 수술 비용도 크고 후유증도 큰 비용입니다. 사실 혹시 이 뇌 질환을 어떤 수술 임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재활을 하듯이 뇌를 훈련을 통해서 뇌 치매, 알츠하이머나 ADHD, 정신분열증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다면 이 아이디어가 좋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병원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거의 공감하시죠? 그죠? 근데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 프로덕트를 100만 원에 살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있으시면. 있으세요? 100만 원에? 두 분 있으신 거죠? 3명요? 4명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지금 금액이 너무 작네요. 예, 그럼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예, 1000만 원에 구매하시겠습니까? 있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